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마음까지 돌보는 백만화성시 노인정책관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떠나간 부인을 찾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사례는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여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중반의 남자 어르신이십니다. 상담실에 찾아오셔서 최근에 굉장히 힘드신 일이 있다고 일부러 상담 요청을 하셔서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부인을 조금 일찍 여의셨고요. 그리고 홀로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또 마침 좋은 인연을 만나셔서 그래서 같이 생활하시게 되면서 거의 신혼처럼 아주 즐겁고 재밌는 생활을 하시고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굉장히 힘든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어르신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 결혼하셨던 부인과 대학 때 만나셨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이셨습니다. 유명한 커플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부인과 모든 걸 다 상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부인과 의논하고 부인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인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항상 두 분이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저 부부는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녀분들도 엄마 아빠는 참 너무 둘만 사이가 좋아서 우리가 더 소외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런 부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분은 부인을 참 존경하고 존중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다니길 원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든 항상 부인과 상의하면서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들이 보기에 참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가정엔 항상 또 안 좋은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계속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부인께서 암에 걸리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투병 생활 하시는 동안은 이 어르신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인을 위해서 간호하고 간병하고 또 부인 병원 가실 때 항상 같이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부인을 간병하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모든 걸 같이 하고 또 모든 걸 상의하던 그런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이분께서 받으시는 충격은 다른 분보다 훨씬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느끼셨던 감정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트에 갈 때도 또는 뭐 하러 잠깐 갈 때도 항상 부인과 상의하고 했던 그런 습관과 그런 게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혼자 어디를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도 혼자 지내시기가 너무 힘들고 외로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내셨던 방법은 너무 외로우니까 좀 따뜻한 온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PT병에 음료수 먹고 난 그 큰 PT병에 따뜻한 물 채워셔서 그것들을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이제 테이프로 둘둘 이렇게 마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안고 주무셨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느낄 수 있게. 그만큼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인꼬부부로 잘 지내시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더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누군가와 같이 하셨던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혼자가 되는 외로운 상황들을 사실은 조금 더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더 많이 타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거죠. 너무 힘들어 하시다 보니 가족들도 다 걱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서도 혼자 지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 여자친구분이나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마침 또 가까이에 계신 분 중에 좋은 분을 만나게 되셔서, 그래서 여자친구분과 사귀게 됩니다. 너무 외로웠던 순간에 또 기적처럼 좋은 분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도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 사람은 돌아가신 와이프가 하늘에서 나 외롭지 말라고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알콩달콩 다시 마치 신혼처럼 재밌게 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인과 너무 또 부럽게 재밌게 살게 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워하는 그런 다정한 인꼬 부부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심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두 분이 같이 좀 안전하게 또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을 사셨어요. 5년 정도 같이 생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느 날 이 두 번째 같이 만나서 생활하시던 이 부인께서 갑자기 이 어르신을 버리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대체 왜 부인이 나를 떠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부인이 갑자기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또 혼자 있어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또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부인께서 왜 떠나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왜 떠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쭤본 거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나름 추측한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이 새로운 부인의 동생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대요. 이 동생분이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지시고, 그래서 좀 돈이 융통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 어르신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돈을 빌려주셨대요. 그래서 큰 돈을 빌려주시고, 또 이제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계속 지원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추측은 아마 사업이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인도 이 어르신을 볼 면목이 없고, 그리고 돈도 못 갚을 것 같고, 그러니까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짐을 싸고 뭐 있는 돈 다 챙겨가지고 그냥 사라진 것 같다. 그게 이제 이 어르신이 생각해낸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그렇지만 보통 그 헤어질 때도 헤어지거나 뭐 이별, 상실 뭐 이런 거죠. 헤어질 때도 항상 어떤 절차와 예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라고 나름의 어떤 절차를 딱 맺게 되면 그러면 이제 딱 끝맺음이 생기는데 헤어진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상실이 발생을 하고 게다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더 힘들어하죠. 그 이유를 대체 왜 떠났을까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내 자신에서 찾게 되잖아요. 혹시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나의 잘못을 계속 되돌아보고 계속 그걸 고민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계속 되새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헤어짐도 명확하게 어떤 이유나 절차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헤어짐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분은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이 어르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하는 감정은 첫 번째는 분노감이 너무너무 크셨고요. 이 갑자기 떠나버린, 갑자기 사라진 이 부인에 대한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거에 대한 화나 분노가 너무 심하셨고 너무 크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내가 뭐 혼내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래서 찾으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셨어요. 이 부인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뭐 여러 때 수소문도 하고 그래서 부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 있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이게 연속으로 2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감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활하시는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혼자 밤에 잠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분노감과 외로움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감정이 들면서 심지어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외롭다. 이분의 표현으로는 바들바들 떠시면서 치가 떨릴 만큼 힘들고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적인 힘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오셔서 뭔가 해결책을 원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부인을 어떻게든 찾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상담하는 사람이 부인을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어요. 뭐 이분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심부름 센터, 뭐 흥신소 막 이런 걸 통해서라도 찾고 싶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문제셨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었죠. 단지 저희가 상담하는 사람이,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들, 이 감정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이 몰입돼 있는 이 상황들을 벗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상적인 예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실을 경험한 급작스러운 상실,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하게 되셨고, 그 상실이 굉장히 크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애도 단계를 정확하게 거치기가 힘든 상황이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상적인 그 상실로 인한 애도 단계를 잘 거쳐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요. 애도 단계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5가지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굉장히 큰 상실을 경험하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어떤 것들을 잃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도를 거친다고 해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나한테 내가 너무 중요하게 지금까지 정말 목숨 바쳐 일했던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요. 뭐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뭐 어쩌면 돈일 수도 있죠. 내가 너무 열심히 모은 내 돈을 갑자기 잃었을 때,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애도 단계를 마찬가지로 거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애도 단계를 잘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요. 애도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부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누군가를 잃고 나면 갑자기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은,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은 것 같은, 바로 그냥 방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있었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분노의 단계가 옵니다. 분노의 단계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누군가의 사람, 또는 누군가 어떤 상황,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람, 이거로 분노가 막 표출이 되는 단계이죠. 이 부인이 떠났으면 만약에 그 부인의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그거의 영향으로 부인이 떠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부인의 동생 가족에게 이 어르신은 굉장히 큰 분노감을 또 표출을 하고 계셨었고요. 뭐 부인에게 대한 분노감도 있지만 그 동생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 하고 엄청나게 큰 분노감을 표출하고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세 번째 단계가 타협 단계에 있게 됩니다. 타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인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을 막 하시다가도 그게 만약에 동생이 빌려간 돈 때문이라면 내가 그 돈을 안 받아도 된다. 나는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면서 또 계속 또 백방으로 부인을 찾아다니고 있는 또 그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거, 중간 지점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이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를 타협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진짜 떠났다는 거, 상실이 됐다라는 것들을 진짜 수용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게 딱 수용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상실에서 회복할 수 없음. 그러니까 떠난 부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이제 믿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그거가 믿어지고 나면 굉장히 급속하게 우울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구나. 이제 떠나간 부인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나는 다시 혼자가 됐고 다시 둘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되면서 굉장히 큰 우울감과 깊은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요 단계에서 사실은 나는 이걸 견딜 수 없다,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요때 좀 자살 사고도 많이 얘기도 하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분도 분노감에 막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다가도 그냥 내가 이걸 못 견딜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살 사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단계를 또 마지막에 거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우울 단계가 쭉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정말 수용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렇죠. 시간의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의 힘을 빌려서 차츰차츰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차츰차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일상에 적응하게 되고 일상에 조금씩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애도 단계를 마치게 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 분노에 너무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애도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몇 년간 거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가능한 애도 단계를 빨리 거쳐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간의 힘이 이럴 때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점차 감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셨고,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시면서 혼자 있는 생활을 적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상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 보시면 특히 애도나 상실은 시간이 주는 힘,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회복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복력이 있다. 나 자신의 내 속에 있는 회복력을 믿어야 되고 그걸 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믿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여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7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셨고요. 여자 어르신이 굉장히 단정하시고 되게 차분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조분조분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시고 조용하게 오셨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표정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으시고요. 목소리도 별로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시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 어르신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하셨고요. 남편분께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은퇴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하고 계셨고 이분은 집안에서 이제 주로 가정주부로서 가정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살아오셨고요. 남편분께서는 이제 사회생활을 굉장히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고 사람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성격의 그 배우자분, 남편분이셨던 것 같고요. 이 여자 어르신은 굉장히 조용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고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이들 케어하고 양육하고 집안 살림하고 이런 일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편이셔서 아이들도 아마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뭐 청소도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고 집안 일이나 음식이나 뭐 하다못해 그릇이나 이런 것들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평생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사셨고 지금 현재는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인근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도 이제 아직 어리고 이분 아드님이 이제 경찰을 하고 계셨는데 며느님도 경찰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경찰 부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이제 그 교대 근무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시니까 이 어머님이 수시로 그 집에 가서 집안 살림도 다 해주시고 이제 청소나 뭐 이제 요리 같은 거 반찬도 해가지고 갖다 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아이 이제 맡기고, 그러니까 뭐 유치원 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돌봐주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셨죠. 아이와 그 집 살림까지 다 맡아서 해주시다 보니 굉장히 바쁘셨죠. 근데 이분 성격이 또 깔끔하고 약간의 어떤 완벽주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꼴을 잘 못 보시는 편이시라고 본인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찬 같은 게 있으면 반찬 이제 그릇이 있고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뚜껑 덮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면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옆에 먹던 자국도 있고 이제 좀 흘린 자국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옆에 이렇게 묻어 있고 이런 걸 보기가 좀 싫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접시와 깨끗한 반찬통에다가 놓고 만약에 옆에 조금 음식이 묻거나 이렇게 그 튀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 다 깨끗하게 닦아 놓고 그렇게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편분은 아까도 그랬지만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최근에 은퇴하시고 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은퇴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은퇴 이후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은퇴 이후에 정말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등산 모임에도 굉장히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시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에 막 나가시고 또 부인께서는 그 아들네 집에 가서 집안 살림 해주느라고 많이 나가 계시다 보니 좀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를 여쭤봤어요. 바람을 피운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셔서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등산 모임을 가고 뭐 이런 데 모임을 나가는데 모임을 나갔다가 오는데 남편께 아닌 낯선 등산할 때 쓰는 그 손수건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왔더라. 근데 내가 보건대는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는 저거 분명히 여자 거다. 그리고 누군가 여자가 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확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냐 막 이러니까 남편은 그런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여자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의심이 계속 들어서 남편을 좀 미행이면 미행이고 남편이 나갈 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나 누구를 만나나 지켜보고 남편을 좀 따라다니고 남편 휴대폰도 뒤져보고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나갈 때 자기가 지켜봤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차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려고 하면서 보니까 옆에 어떤 좀 젊은 듯한 여자가 서 있더라. 그리고 그 여자랑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더라. 그래서 분명히 그 여자인 것 같다.
라고 이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 그 여자인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남편 휴대폰이든 아니면 따라가는 거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막 이런 거, 또 남편 들어올 때 지켜보고, 소지품 같은 거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했더니, 분명히 여자가 있는 게 확신 있다. 분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남편분은 억울하다라고 계속 호소하고 계셨고, 가족분들도 사실 좀 걱정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계속 일어나니까 상담실로도 의뢰가 오고, 이분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족도 자녀들도 안 믿어주고 남편도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상담실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맞는데 근데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서 난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이제 잘 들어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저도 보건대 이분이 확신하고 있는 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말 바람 피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근데 이분은 그걸로 확신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을 했을 때 제가 보건대도 이분이 좀 과도하게 남편분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분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그 상황과 관련돼서 과도하게 생각이 과도하게 뻗쳐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의심한 건 어떤 거냐면, 이분이 좀 과대하게 조금 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진단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근거 없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의 망상 증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상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보통은 얘기할 때 뭐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조현병 같은 경우에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망상이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보시는 그런 망상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 말고, 조현병이나 뭐 정신분열, 그런 정신질환 관련한 것들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 자기 생활 잘 하고 계시고 다른 문제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한 부분에서만 좀 과도하게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생각이 막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과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망상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망상장애는 뭐 한 인구 10만 명 중에 한 3명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있죠. 이런 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망상은 뭐 여러 가지 망상이 있습니다. 뭐 과대망상, 뭐 여러 가지 망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망상이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누군가 나를 염탐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해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피해망상이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이 어르신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또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끼워 맞추면 그럴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내밀어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조작된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시고 너무 이제 그 견고하게 자기 생각을 각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피해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바람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좀 과도한 질투 같은 거죠.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다, 행복하게 바람피면서 뭐 그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망상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른 증거를 내밀어도 이분은 믿질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또 이분대로 내가 맞는데, 내가 정말 확신하건대 이 사람이 바람피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아들도 안 믿어주고 며느리도 안 믿어주고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도 괴로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다른 증거를 내밀어도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반대되는 증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망상, 생각, 이 사고가 정말 맞는지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상담을 계속 해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의 어떤 의뢰를 통해서 약물치료나 진단을 통해서 약물치료가 좀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망상이 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또 종종 이런 일들이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이제 계속 커지면서 그걸 확신하게 되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젊으실 때보다 중년이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는 노년이 되실 때 점점 더 증가하고 더 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 또 그 치매나 이런 게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될 때 특히 이런 증상들 이제 같이 병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망상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자분도 뭐 가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남성분보다 여성분에서 여성 어르신, 여성 중년들에서 이런 망상과 관련된 증상이 더 많이 종종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를 억울하다 뭐 아니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분도 스스로도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 너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당신. 이러면서 몰아붙이고 또 그렇게 화를 내기만 할 게 아니라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걸로 인한 감정들도 같이 좀 살펴주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좀 같이 관심도 더 주고 그리고 좀 더 화목하고 즐거운 관계, 즐거운 순간들을 가족들이 다 좀 더 같이 보내게 되면 이분도 계속 그 경험하는 이런 망상과 관련된 집착적인 생각들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증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질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고나 이런 걸 보인다고 해서 계속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례는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인이 갑자기 떠나고 나서 괴로워하시는 어르신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또 두 번째 사례,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여자 어르신의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려봤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큰 문제이기도 하고 작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다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